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퍼컷 세레머니. 윤석열의 어퍼컷. 유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에서였습니다. 우리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TV로 시청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수차례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과의 친화적인 소통에 성공한 부분,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어퍼컷 세레모니.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데 진심이었다. 또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즐겁게 정치인들이 어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표정 그냥 억지로 짓는 이런 표정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정들이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국민들과의 친화, 소통에서 그런 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월드컵 16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눈물이 핀 돌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웠다. 어퍼컷 세리머니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바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보좌진들이 아니다. 쉬도록 해야 한다. 지금 뭐 전화 받을 정황이겠느냐. 일단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그 선수들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해달라. 전화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벤투 감독에게는 많은 선수들이 벤투 감독을 믿고 존경심을 갖고 따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얼굴이 더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경기 내내 조마조마했다.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다운 어퍼컷 세레모니. 뭐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시샘이 나니까 이재명은 뭐 앞 발차기를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꼴불견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차기 더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고 월드컵의 진심이었다. 오늘 밤 12시부터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 이어서 내일 새벽 4시 우리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든 지든 이기면 뭐 좋은 것이고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좀 끌려가더라도 지고 있더라도 좀 강한 정신력으로 균형감을 잃지 말고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 노력, 전술들을 동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무기력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경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당연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이기면 8강전에서 붙습니다.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월드컵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일본을 응원해주는 그런 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한일전이 펼쳐지면 당연히 이건 질 수 없는 경기죠. 그렇지만 일본을 이제는 응원하는 이런 모습도 좀 한 차원 나아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스포츠나 정치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를 못하도록 바라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쟁자도 잘해라. 우리는 더 잘해서 이기겠다. 정치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스포츠로서는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이 좋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상대가 엉망진창인 정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이라든지 또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고 또 그게 스포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더 잘해서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고 정말 볼만한 경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박범계가 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명을 사실은 손절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뭐 우스개가 담긴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생각해 볼 만한 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범계 자신과 추미애, 이수진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니까 박범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골랐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 드시면 재미있고 술 안 드시면 맨정신이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하라고 하니까 박범계가 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요즘 여유가 너무 없다. 야당을 너무 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는 최근 들어서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동훈에게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경기와 똑같습니다. 반칙을 하고 수준 낮은 경기를 하면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정치를 보이면 국민들이 이거 뭐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저질 정치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돌립니다. 박범계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추미애, 이수진, 고민정, 박범계, 윤석열 중에서 박범계 보고 가장 재미없는 사람 고르라 라고 하면 자신을 고르는 겁니다. 자신을. 그럴 때는. 그런 재치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16강 진출이 확정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녹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6강을 진출하는 대신 이재명이 기소되기 또는 우리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기소 안 되기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니까 박범계가 마지못해서 16강만 갈 수 있다면 이재명도 기소되는 걸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기소되더라도 16강은 진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소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박범계도 그래도 법률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 뭐 이재명의 배임 이미 뭐 또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 이재명과 손절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듯해서 마음이 아프다. 법치주의가 지금 위기다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이랬습니다. 이재명의 얼굴이 참 형편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라고 하고 이재명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얼이 빠진 사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반인들도 조그마한 송사에 걸려도 온통 정신이 집중이 되고 송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것이.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걸려있는 송사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100일을 맞았는데 당대표가 된 지 기자회견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자회견을 하면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서훈이 구속이 되자 문재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승인한 것인데 모두 보고를 하는 그 보고를 보고 자신이 거기에 따랐다, 수용을 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문재인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결과입니다. 그 궁리한 결과입니다. 자기는 모두 보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거의 자신의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자신의 송사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당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말을 해도 뭐 민생을 챙긴다 뭐 말을 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이 모르는 그런 상태의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것 같아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과 당대표라고 하는 이재명과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지금 자기 송사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법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 빠져나가는 그 구멍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가 월드컵과 꼭 같습니다. 박범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민주당을 정적으로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진정성도 있고 소탈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스트롱맨, 스트롱 리더십이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에 너무 노조에 끌려다녀서 그냥 끌려다닌 게 아니죠. 민노총과 거의 정권의 지분을 나눈 것이죠. 민노총에 끌려다니면서 노조가 불법 정치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런 불법 파업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트롱, 강해지는 것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합리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소탈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 타협을 합니다. 지금 민노총과 민주당이 손잡고 불법 파업을 하고 부당한 정치 행위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타협하면서 정말 우리 경제에, 우리 국가에 먼 비전을 준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5년은 그럴 수 없는 시대 상황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이 나라를 바로잡는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엉망이 된 나라를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잡는, 법치국가로 바로잡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스트롱 리더십,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기득권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교육, 연금을 바로잡으려면 모두 기득권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부 노조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은 강하게 불법 부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입니다. 야당도 잘하고 국민의힘은 더 잘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도움이 되는 정치가 아니냐. 일본 축구도 잘하고 우리는 더 잘해서 일본을 이기는, 정말 볼만한 경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일본이 정말 개판 치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것은 그래도 이겨야는 하겠지만 그건 좀 별로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10년 전에 민주당인 이렇게까지 개판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대깨문, 개딸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다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스트롱 리더십, 강하게 이 화물연대, 민노총에 대해서 대응하니까 소통이 부족하다, 불통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폭력과 타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강경하게 정말 이번에는 민노총이 이 문제를 끝장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드컵 영향으로 앞으로 또 민노총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정, 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꼽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첫 번째 요인은 소통 미흡입니다. 소통을 왜 합니까?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억지로 대화하고 억지로 타협하고 주고받고 이래야 서로 공감이 되는 겁니까? 감흥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모든 국민들, 아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일어나면 이미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되고 있는 것이죠. 공감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거래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겁니까? 타협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통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뭐 그냥 만나서 타협하고 밀실에서 거래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기득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야 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불법에 있어서만은 강경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는 기분 좋게 어퍼컷을 날리는 진정성을 가진 그런 소탈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뭐 밥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재명 탓이냐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재명 탓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이 형편없습니다. 말을 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얼이 빠진 모습입니다. 몸무게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가 왜곡되고 민노총의 문제가 저렇게 생기고 지금 민노총이 요구하는 걸 민주당이 입법 폭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수당을 내세워서 그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비리방탄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비리, 민주노총의 비리, 누구든 합리적인 사람과는 누구든지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불법, 부당, 비리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면 윤석열 정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사라지면, 민주당이 합리성을 회복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아주 소탈하고 여유 있고 아주 진정성 있게 야당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